동원 파트도 교육 훈련 다음에 동원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여기도. 동원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동원할 수 있다.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동원 요청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그 파트가 26조가 나와 있어요. 1항부터 보겠습니다.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국민안전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음면동장은 32조 1항의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네, 3항 1항과 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동원을 미룰 수 있다. 이로 신체 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이후 간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항 1항과 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5항 동원 명령자는 1항과 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1항부터 5항이 딱 나온다 그러면 이거 객관식 문제에 나올 수 있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동원권자가 누구다? 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있는데 플러스해서 읍면동장도 동원권자다. 2항에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2항에는 이제 읍면동장의 동원을 발동할 때는 32조 1항의 경우에 동원할 수 있다. 요건이 돼 있다. 그게 이제 응급처치일 경우에 응급한 상황일 경우에 동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항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동원을 했을 때는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안전처 장관한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또 읍면동장 당연히 동원 명령자는 시군청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 2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에서 배웠는데 동원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이게 동원 연기로 이해를 하셔도 되죠. 그래서 신체 장애 응할 수 없는 경우, 간혼상제 재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동원을 미룰 수 있다. 직권하고 신청이란 말이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재해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동원을 미룰 수 있게 해놨다. 그런 내용이 돼 있고 나머지 4항, 5항은 명령의 복종이라든가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해라. 즉시란 말이 없네요.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도록 돼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벌칙도 같이 묶어서 보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비냐.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방위 사태가 뭐라 그랬어요? 민방위 사태. 전환비하고 전사비하고 재난사태. 그런 것들을 조금 써놓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035조를 볼게요. 이거는 기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사람은 이제 035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법 26조 1항, 2항에 따라서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 지역, 대상, 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각호 방법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은 사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2호는 비상 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또 3호는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그 다음에 4호는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5호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뒤에까지 읽어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좀 화면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좀 저는 여기는 좀 코드를 따도 됐다고 봐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지시행사대, 우리가 이런 것도 요새 외우기 어려우니까 지시행사대잖아요. 시기, 지역, 거꾸로 이제 했죠. 지기. 순서를 바꿔서 상관없으니까 시기, 지역, 지시행사대, 행동요령, 대상 사유를 밝혀서 동원명령을 내린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나 신문이라든가 또 시군구라든가 읍면동의 게시판, 신방, 개정,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지시행사들을 밝혀서 명령 내리고 방송, 신문, 또 게시판, 정보통신망, 효과적인 방법. 시군구하고 읍면동이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항은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인데 이것도 그냥 사비 확서정 이렇게 해도 돼요. 사비 확서정 근데 좀 그 뒤에를 가지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코드 따지지 말고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사타 경신 그리고 이제 비상 소진망하고 연락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법은 비상 소진망이라는 말을 소집한다 그래서 하는 거고 민방위는 연락망이다. 그러니까 소집과 연락망 같은 경우는 좀 바꿀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비상 연락망 통한 구두 전달, 확성기, 확성기 이용한 방송 및 공고, 또 서면이죠. 서면.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지시행사대를 밝혀 방송, 신문, 개정, 기 그렇게 하고 사비 확서, 신. 딱 그러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정도까지 하려면 한 10번 정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시 행사들만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모르면 안 되니까 시기라든가 지역, 대상, 사유, 사유죠. 그래서 행동명령을 밝혀서 한다. 이거만 하면 이제 동원 절차하고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고 3항에 보면 참여 권장을 하는데 결국은 동원권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전처 장관은 빠져 있다. 그 대신에 안전처 장관까지 참여를 권장하는 건 아니다. 법에서 원래 안전처 장관이 참여를 권장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안전처 장관이 들어갔을 때는 의미는 맞지만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참여를 권장 가능하다. 그다음에 규칙 41조는 동원 요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민방위기본법이 군사 관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기본법은 이제 재난이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1호부터 4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시 관련 법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반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있거나 이미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장공비 기습 파기 칼상 행위로 인해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무장공비의 침투로 인해서 기습 파기의 살상 행위로 인해서 경찰력만으로 확보가 곤란하고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돼서 그럴 때 동원이 필요할 때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걸 동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방위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가서 뭐해요? 가서 경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이런 것까지 다 하겠죠. 3호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대통령령이 아니 대통령이요. 대통령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동원령을 발하했을 때, 그러니까 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가 동원령을 발하했을 때.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자연 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할 관서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그러니까 인재, 자연 재난. 그래서 인재 같은 경우 뭐 화재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 있겠죠. 자연 재난. 그래서 예방하고 복구할 간서 기능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한 네 가지 경우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고, 그 다음에 대공비 작전, 국가 동원령을 발휘했을 때, 그리고 자연재난 인재가 있을 때,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할 간서 기능으로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경우다. 그 다음에 동원 결과를 보고를 볼게요. 동원 결과 보고는 동원명령을 받는 각급 민방위 대장은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각 호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는 읍면동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안전장을 각각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리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읍면동장. 또 직장 민방위 대장은 시군구청장이죠. 근데 민방기술지원대장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이잖아요.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 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지사한테 보고해놨다. 그래서 밑줄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상식. 통리는 읍면동장, 뭐 직장은 시군구청장 가는 거죠. 그래서 규칙 42조는 독특한 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지. 한 서너 번 읽어보고 기술지원대만 시도지사한테 보고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원 절차 43조에 동원 절차 보면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직장 민방위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다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2항 볼게요. 동원권자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민방위협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민방위협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동원권자는 법 2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4항 법 26조 3항의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동원위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민방위 대행을 거쳐서 동원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동원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호 신체장애 의사진단서, 2호 간호상제 제의 경우 거주지 통리장 확인서, 3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규칙 34, 44도 볼게요. 동원 해제. 동원 해제가 해소되었을 때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해야 됩니다. 해제 명령은 035조에 따른 동원 명령 같은 요령으로 한다. 3항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서 인원을 점검해야 된다. 43조하고 4조가 있는데 동원 절차를 한번 볼게요. 조금 독특한 것은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됐다. 지역 또는 직장에서 동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직장 민방위인데 편성은 누구한테 한다? 편성권자가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우리가 동원이 필요하다 하면 누구한테 연락한다? 읍면동장한테 연락하게 돼 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민방위기본법이 68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규모가 큰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관할하는, 예를 들어 수원에서 뭐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한다? 수원에 있는 해당되는 뭐 권선구청장이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원에 있는 관련된 동에다가 연락을 한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 직장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보고하도록 됐다? 읍면동장한테.
또 어서 앞에서 본 것 같아요. 시구청장으로 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한테 오고 또 읍면동장은 시구청장에 순차적으로 보고해서 안전관의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고요. 1항은. 2항은 동원권자는 심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동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사정이 있을 때는 생략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항에는 동원 명령을 내렸을 때 결국 그것도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안전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원을 위헌하는 사유 미룰 때 원칙적으로 1호, 2호, 3호의 의사진단서, 통지장 확인서나 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정부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별도로 15일이란 말이 있죠. 이게 14일도 아니고 15일 이내 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또 법적으로도 허용해줬다. 예비군법도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비교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민방위는 15일이라고 조금 우리 민방위기본법 15일이란 말 잘 안 나오는데 15일이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도 숫자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동원 해제한다. 그럼 우리가 또 즉시 해제해라. 즉시란 말이 또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도 이항 공부한 김에 우리가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은 우리가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인원을 점검해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놓은 거다. 그런 거가 이제 지금 동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 뭐 동원 26조의 1항부터 5항까지도 중요하고 동원 절차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원 요건 내부적으로. 근데 시험이 이제 15개 정도 나오니까 15문항 정도 민방위법이 나오니까 이게 단순하게 요소 단위로 나오는 것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기본 문제집은 좀 요소 단위로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써놓고 정 안 되면 지시 행사대 써놓으시고 뭐 사비학서 정 이렇게 좀 해놓으면 될 것 같고 동원 요건은 1호부터 4호까지인데 확실하게 좀 한글 테스트를 해보자. 하위법령은 좀 한글 관찰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규칙 42조에는 결과 보고인데 독특한 것은 기술지원대가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그런 내용이고 동원 절차도 직장도 똑같이 읍면도장한테 해준다. 그런 내용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 있기 때문에 거의 이어서 연결이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 사항에 보면 15일 이내 따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가 그런 정도다. 그러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조 직장 보장.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벌칙을 좀 숙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민방위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벌칙 조항을 좀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6장 복제하고 민방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법에는 복제령이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도 그냥 이용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민방위 36조 복제 볼게요. 6장. 그래서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달 수 있다. 달 수 있다. 달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달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군 대원들은 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정확하게 복장 점검하죠. 근데 민방위는 복장 점검 안 해요. 그리고 민방위 복을 입지만 그걸 안 입고 왔다 그래서 뭐 들어오지 말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달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달아야 한다 그러면 길을 쓰고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걸 많이 팔았죠. 앞에서 아줌마들이 뭐 표지장이라든가 민방위복을 팔았는데 지금은 달 수 있으니까 그냥 사복 입고 다닙니다. 교육받을 때도. 그 다음에 규칙 45조 민방위대 복전은 모자, 복, 신발, 완장 및 표지장으로 한다. 그리고 46조 복제 지식은 각호와 같다 그랬고요. 복제 운영 47조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는 경우나 그 밖 그 세부 사항은
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주로 민방위법 중요사항은 누가 정한다? 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이걸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중요 어떤 사항은 안전처가 정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죠. 표지장보다는 이제 기가 좀 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민방위 기, 부대기령이라고 해서 예비군법이 있는데 여기서 037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나게 해서 민방위대기를 가질 수 있다. 또 2항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규칙 48조 볼게요. 기의 전반적으로 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민방위 기의 종류도. 그래서 민방위 기는 민방위기, 개항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하죠. 민방위기, 개항용, 그 다음 민방위대기, 또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로 구분한다. 50조 볼게요. 기의 비치 범위, 기로 갖추어야 될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민방위가 민방위대기는 국가죠. 국민안전처, 시도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는 국민안전처, 시도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개항용 민방위기는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 민방위대가 기를 갖춰야 할 기관이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용 민방위대는 가끔 민방위대. 교육훈련용 민방위대는 각급에 있는 민방위대 갖고 있어야 되고, 민방위와 직장 민방위대는 우리가 국민안전처,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개항용 민방위대는 기술지원대와 직장 민방위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읍면동이 직장 민방위대요, 지역 민방위대요? 읍면동. 예? 읍면동사무소. 직장 민방위대라고 그랬잖아요. 직장 민방위대. 예? 편성권자는 읍면동장은 편성권자인데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민방위대를 편성이 곤란할 때는 유사 직장으로 통합하거나 상급하거나 안 되면 어떤데요? 읍면동 사무소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입시켜준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전처,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를 그냥 읍면동으로 생각해서 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읍면동이 어디 갔습니까? 하지 말고 읍면동이 직장 민방위대니까 같이 들어가 있고 다른 직장 민방위대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읍면동에 가면 민방위 걸어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개항용 민방위기, 그러면 민방기술지원대와 직장 민방위대가 있죠. 그 다음에 가끔 민방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의 사용, 다음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민방위기 및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는 우리가 시군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자, 국가시민이라고 좀 숙지를 하세요. 국가시민. 예? 그냥 시민, 국가. 민방위기와 민방위대는 그냥 좀 외우기 어려우면 시민국가, 국가시민. 시군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 또 중요 국가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또 개항용 민방위기는 민방위 날 또는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그래서 합동날 해도 되고, 합동날에 결연한다. 합동으로 교육훈련 행사를 하는 경우, 또 민방위 날, 그러니까 합동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용 민방위대는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그래서 교동. 그래서 교동일 때는 교육훈련용. 그리고 합동날은 개항용. 그 다음에 시민 국가 그러면 민방위기하고 민방위대기. 그런 식으로 좀 숙지를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해봐야 돼요. 금방 한 번 해갖고는 안 되고, 이게 또 섞어서 3단으로 늘릴 수도 있어, 이거.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뭐니 3단으로 자주 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민방위대기를 범위를 1호부터 3호 내놓고 박스 쳐주고, 예? 그러니까 시간 뺏기 작전을 하는 거죠. 이거를 딱 범위 쳐주고, 그 다음에 사용 범위 딱 쳐주고, 1, 2, 3 딱 정해놓고, 1항. 그래서 뭐,
민방위 하면은 A-B-였고 B에 A에는 몇 번, B에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단으로 탁탁 할 수 있단 말이야. 단순하게 하나만 딱 물어보면 좋은데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비치 범위하고 사용에 대해서 딱 돼 있잖아. 뒤에 이제 요약이 돼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용에 대해서 그냥 시민 국가 그거하고 뭐 합동날 교동 이런 것만 알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52조 기회관리.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2항 기의 기뽕. 기대 받침대 및 예식띠와 보관상조 제식은 별표와 같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기 반납. 가끔 민방위 되는 다음 각호 경우에 시군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됩니다. 첫째, 해체된 경우. 개편되어 두 번째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해체된 경우 해체 개편돼서 개편이란 말만 들어가면 안 돼요.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하고 제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를 반납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항 시군구청장과 반납받는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이게 시군구청장이 반납을 받아서 그 상위에 있는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한다. 우리가 예비군 부대기도 폐기하잖아요. 폐기할 때도 기관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민방위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납은 영구 보관해라. 그리고 폐기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4조 기의 손상 등 보고가 있어요.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잊어버린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그래서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잊어버린 경우에는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한테 보고한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기 새로 줍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예비군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면 부대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상 가서 사면 되지만 예비군은 그렇지만 민방위도 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잊어버리면 안 주는 거야.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제 민방위기, 계약령 민방위기, 그 다음에 교육훈련 민방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치할 기관과 민방위대하고 사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조금 하루 갖고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국민안전처 시도시군구 읍면동으로 생각을 해서 민방위기와 민방위대의 기관 범위 딱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령은 기술지원대 그러니까 민방기술지원대와 직장이다. 그래서 직장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 민방위대고 교육훈련은 가끔 민방위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용 범위는 국가 시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동날, 그 다음에 교동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납할 경우 해체, 개편되어서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제식이 변경된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폐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잊어버릴 때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 보고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가 나올 이제 전반기가 나오면 후반기 안 나오고 후반기 안 나오면 전반기 나오고 그러겠죠. 민방위는. 그래서 나올 만한 부분이 15개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상 볼게요. 7월 및